자, 324페이지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 부분은요. 진정 명의 회복이에요. 진정 명의 회복을 이것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일단은 진정 명의 회복이기 때문에요. 계약이 아니죠. 얘는 검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검인 받을 필요 없고요. 허가 대상도 아니다라는 거죠. 농지도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세 가지 알아두시고,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데 이거 B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B가 무권리자더라 이겁니다.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권리자. 근데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다? A입니다. 그러면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얘가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등기를 무엇하면 돼요? 말소하면 돼요. 근데 이 등기를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권리자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직접 등기를 가져오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B를 무엇으로 하고 B를 의무자로 하고 A를 권리자로 해서 이렇게 무권리자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직접 이렇게 등기를 가져오는 이런 형태가 바로 무엇이다?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근데 이건 공동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다? 진정 명의회복이 원인이고요. 이때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등기 의의를 보세요. 진정 명의회복 등기는 등기 원인의 무효 등으로 인하여 등기 명의인이 무권리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때 등기 명의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의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무권리자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이들로부터 직접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사항에 뭐라고 써 있어요?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죠. 자, 등기 신청 보시면 1번은 단독 신청의 개념이고 2번은 무엇이다? 공동 신청이에요. 1번은 단독 신청이고 2번은 공동 신청의 개념이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거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단독에 의해서 할 수 있고요. 단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감 이런 게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2번,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다든지 그 다음에 공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공동으로 하더라 이겁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돼요. 5번에 뭐라고 쓰냐면은 목적은 무엇이다? 소유권 이전.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뒤에 검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써져 있죠. 그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용. 이 수용도 출제가 좀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있는데 의의를 보시면은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우리는 수용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원시취득 같은 경우는 보통 보존 등기를 하죠. 근데 수용의 경우에는 원시취득이지만 이전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그것이 미등기라면 보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면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을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기업자가 무엇을 했다? 수용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A는 등기에 기업자는 A의 어떤 등기 협력을 좀 A가 등기 협력할 것을 바라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업자는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단독으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독으로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협력을 했을 때는 공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원칙은 단독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기업자가 관공서라면, 기업자가 관공서일 경우에는 이전 등기를 무엇하는 것이다? 촉탁을 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자, 수용은 민법 187조 해가지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죠? 원인은 무엇이고 수용을 쓰는 것이고 원인 일자는 수용한 그 날짜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신청해 보시면 수용은 단독으로 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2번에 보시면 국가지자체다. 즉 관공서라는 거죠. 국가지자체 관공서면은 촉탁을 하더라 이겁니다. 3번 되게 중요하죠.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으면 이것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럼 말소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4번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을 때는 기업자는 그 등기 명의인 또는 상속인을 가름하여 대위에서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따 뒤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첨부 정보로 보시면은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재결 수용일 경우에는 재결서, 협의 수용일 경우에는 협의 성립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용을 하잖아요. 당연히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러나 마지막에 등기필증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 이유가 단독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실행해 보시면 원인은 무엇이다? 수용이고 원인일자는 수용의 시기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입니다. 4번 등기의 실행으로 인한 다른 권리의 직권말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자 수용이 만약에 2019년 수용이 2019년 1월 30일 날 수용이 됐어요. 근데 요거 하기 전에 만약에 이 A가 주소가 화곡동인데 신월동으로 변경이 됐는데 여전히 주소는 화곡동입니다. 또한 A-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돼? A- 앞으로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고 등기를 넘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등기 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등기를 하지 않고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기업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앞에 그 3번에 대한 내용인가요? 앞에 4번에 대한 내용이죠. 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등기라든지 상속 등기라는 이런 것들을 대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수용이 2019년 1월 3일 날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때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수용은 원시되기 때문에 이 토지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죽어요.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수용 시기가 있으면 수용 시기 전과 수용 시기 후로 나누자 이겁니다. 자, 수용 시기 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살아남는 거죠. 왜 살아남아요? 이 수용은 원시 취득이지만 이 A로부터 이전 등록하는 거니까 A 명의로 되어 있는 보존 이전 등기는 말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수용의 경우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다 죽이고 그냥 등기부 깨끗하게 없애놓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그러나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수용 시기 전에 이루어진 A 명의로 되어 있는 이전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수용 시기 이후에 경료된 B 명의로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 됐다면 얘는 죽습니다. 자, 근데 다만 수용 시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라도 그것이 무슨 등기라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 하면 즉 A-로 이루어졌다면 A-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얘는 직권말소 대상이 직권말소하면 안 돼. 말소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말소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이런 거죠. A가 2018년 12월 1일에 사망을 했어. 그러면 수용 시기보다 이미 상속 개시일이 빠른 거죠. 그럴 때는 A로부터 등기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져와야 돼? A- 앞으로 등기를 하고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상속 등기가 2019년 2월 5일 날 이루어졌어. 수용 시기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상속 개시일이 언제예요? 수용 시기보다 빠른 2018년 12월 1일이야. 따라서 이 상속 등기는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답이 이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수용 시기 전과 후를 불문하고 소유권, 전후를 불문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하나 빠질 게 있죠. 요역지의 지역권. 그 왜 요역지는 살아남느냐 이거죠. 왜 요역지는 살아남아야 되느냐. 요역지 토지가 수용이 됐을 경우는요. 이 요역지의 개념은 그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직권 말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늦게 할 때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거 그럼 보기 중에 뭘 찾아요? 상속을 찾아. 근데 아무리 봐도 상속이 안 보여요. 그럼 뭘 찾아요? 요역지를 찾는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오른쪽에 기출문제 한번 잠깐 볼까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써놨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해 보시면 갑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뒤 단독 상속인 병을 두고 사망했다 이겁니다. 그럼 병은 자신을 의무자로 하여 갑에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잖아요. 이거 A하고 B가 있는데 A가 사망했어요. 그럼 A 다시 있죠? 그 여기서는 얘 갑이고 을이고 얘가 병이잖아. 병은 병하고 병을 의무자로 해서 B하고 이전 등기 할 수 있는 거죠. 1번 기억은 틀렸어. 그럼 기억이 틀렸으니까 답은 1번, 2번, 5번은 아니라는 거죠. 1번, 2번, 5번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3번하고 4번인데 3번하고 4번에 디귿은 공통이니까 니은만 해결하자. 니은만. 자, 니은에 보시면은요.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을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뒤 을 명의로 재결 수용에 기한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수용 개시일 후에 이루어진 을명인가요? 갑이 병에게 매매한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 된다라는 거죠. 니은은 맞는 말이죠. 니은은 맞는 말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공동 상속인 법정 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 이전 등기를 상속하는 경우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히 각하사유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뭐냐면은 진정 명의 회복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는데 갑소유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이 가장 매매에 의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진정 명의를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정답은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이더라 이겁니다. 29회 때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매 및 특약상, 환매 특약 등기. 자, 이제 소유권과 관련돼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 이제 환매 특약 등기하고 이제 환매 특약 등기가 되는 거죠. 자, 이쪽 부분의 경우에도 이게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이 환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환매라고 했어요? 매매 목적물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환매예요. 환매. 그래서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이렇게 있으면 B와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라 앞에 뭐가 붙어야 돼? 환매 특약부 매매. 환매 특약부 매매 이렇게 들어와야 돼. 환매 특약부 매매. 자, 이때 A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매도인이라 하고 B를 매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이때 A에서 B 앞으로 넘어가는 환매 특약부 매매에 의해서 무슨 느낌이 이루어져야 돼요? 소유권 이전 느낌만 딱 이루어지면 돼.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이 이제 이전 등기만 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얘가 B가 등기를 가져온 후에 C한테 소유권을 이전시켜 버리면은요. 이 A가 매도인 이 A가 C한테 무엇을 할 수가 없냐면 대항을 못 해요. 왜? 등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항을 못 하니까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과 동시에 무슨 등기를 한다? 특약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환매 특약 등기를 동시에 해야 된다. 이거 동시에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얘는 동시에 별개의 서면이다. 즉 이거 하나, 요거 따로 신청서 하나, 요거 따로 신청서 하나. 그죠? 동시에 별개의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때 환매 특약 등기와 관련된 것만 봤을 때 누가 의무자가 되고 누가 권리자가 될 것이냐 이겁니다. 요 특약 등기에 한해서만. 환매권은 누가 가져요? 환매권은 매도인이 갖는 거죠. 환매권은 매도인이 갖기 때문에 매도인이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여기서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서 등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거 등기 신청할 때 같이 하는 거죠. 같이 등기를 하게 되면 신청서에 우리가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 있고 임의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 있는데, 필요적 기록사항은 바로 뭐냐 이거죠. 환매 대금하고 비용입니다. 대금, 환매 대금과 매매 비용,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되는 것이고, 임의적 기재사항은 무엇이다? 존속기간이에요. 환매 기간. 존속기간인데, 존속기간은 부동산이니까 몇 년을 넘지 못할까요? 5년을 넘지 못합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죠? 5년을 넘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이때 이 존속기간은 한 번 정해지면 절대적으로 연장은 불가합니다. 연장 불가하고요. 근데 단축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단축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를 딱 하게 되면, 자, 등기를 할 때 이때 여기서 이거 하나 더 체크할까요? 누가 의무자? 매수인이 의무자예요. 매수인이 의무자이기 때문에 인감은 첨부할 필요가 없죠. 방문 신청일 때. 그럼 왜 인감은 첨부할 필요가 없느냐? 이 환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같이 등기를 좀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소유자가 아니면서 의무자이기 때문에 인감이 필요 없는 것이고, 아직 이 매수인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라는 것이 있다 없다? 등기필 정보가 있을 수가 없죠. 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다라는,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B 앞으로 가면 동시에 얼마? 2-1 해가지고 환매 특약 등기를 딱 하게 됩니다. 환매권은 누가 갖는다? 환매권은 A가 갖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 등기하고 특약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동시에 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또 들어가겠죠. 동시에 하기 때문에 동일한 접수 번호를 부여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환매 특약 등기는요, 얘가 매수인이죠. 매수인의 권리 취득 등기, 매수인의 권리 취득 등기는 소유권 이전이죠. 매수인의 권리 취득 등기의 부기에서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일단 보고, 자, 절차를 한번 볼까요? 의의 볼까요? 환매 특약 등기는 매매 계약과 동시에 목적물을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매수인의 권리 취득 등기에 부기한 후 부기 등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환매 특약 등기를 통하여 환매권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 절차 1번, 환매 특약 등기는 환매 특약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된다. 동시에 될 것이고, 환매 특약부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는 요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뭐가 돼요? 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지만, 그 바로 이어서 환매 특약 등기는 매수인이 의무자가 되고 매도인이 권리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또한 환매 특약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를 별개로 작성해라. 동시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라고 했고요. 근데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은 대금과 환매 대금과 환매 비용이고요. 환매 기간은 임의적입니다. 5년을 넘지 못해요. 연장할 수 없으며 일단 한번 정해지면 단축도 연장할 수 없으며 단축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간이 경과가 되면 당연히 소멸합니다. 오른쪽에 3번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 당시에는 아직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가 없죠?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감을 첨부할 필요도 없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4번의 환매 특약 등기는 환매 특약부 매매로 인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로 하더라 이겁니다. 자, 효력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특약 등기를 해도 얼마든지 얘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어요. 3번에서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할 수 있다?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자, 효력 보세요. 환매 특약 등기는 처분 금지 효력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양도나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답니다.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지만 이 특약 등기 자체로는 이 제3자에게 무엇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특약 등기를 했죠. 특약 등기를 한 상태에서 이 B가 소유권을 C한테 넘기면 이 A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C를 상대로 해서 환매권을 행사를 해서 자신 앞으로 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환매권 이전. 자, 환매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환매 특약 등기가 부기 등기니까 환매권을 이전하는 것은 부기의 부기 등기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죠. 다음 페이지. 환매권 말소 등기. 자, 이 환매 특약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보자고요. 일단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환매권을 행사를 했을 때 하고 환매권을 행사를 하지 못한 경우로 나누자 이겁니다. 자, 환매권을 행사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자, 환매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A가 B로부터 소유권을 다시 이렇게 되찾아오는 겁니다. 이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B로부터 등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이 특약 등기는 의미가 없죠. 그럼 무슨 말소?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기간이 넘어버렸어. 그럴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즉 공동에 의해서 말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시험에 어떤 게 많이 나와요? 환매권 행사를 했다라고 한다 이거죠. 환매권을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무슨 등기를 했다라는 거야? 이전 등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특약 등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등기관은 후속 조치로서 직권 말소하더라 이겁니다. 자, 5번에 보시면 환매권 말소 등기에 3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하여 권리 취득 등기를 했다. 즉 소유권 무슨 등기를 했다라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특약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다음 동그라미 1번. 환매 특약의 해제 무효 취소 사유가 있거나 기간이 경과됐다 이겁니다. 그럴 땐 어떻게? 공동으로.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어떤 거냐면은 동그라미 2번은 이 A가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요.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A가 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환매권 행사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무엇을 했다? 취득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환매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이 됩니다. 혼동에 의해서 소멸이 되기 때문에 말소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단독 신청해서 정리했었죠?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해야 되더라 이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건 뭐야? 환매 특약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동시에 별개의 서면으로 한다. 동시에 하기 때문에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를 해야 되고 특약 등기의 의무자는 매수인이고 권리자는 매도인이다. 이 매수인은
아직까지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인감을 첨부할 필요 없고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부 정보도 제공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요. 대금과 비용이 필요적 기록 사항이고요. 존속기간인데 얘는 연장할 수 없으며 단축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 취득 등기에 부기한다라는 거. 이전은 부기에 부기 등기고 이 특약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는 환매권 행사를 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 했다라고 하면 직권 말소고 환매권 행사하지 못했다면 당사자가 신청에 의해서 즉 공동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되어야 될 것이며 이 매도인이 환매권자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면 그 환매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단독에 의해서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소유권과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2절에 보시면 용인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쪽 봅니다. 이쪽.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서도 보통 한 문항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지상권부터 볼까요? 지상권. 자, 지상권을 공부를 해놓으면은요, 쉽게 전세권도 정리가 아마 될 겁니다. 지상권을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전세권도 쉽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교재 331페이지로 보시면 지상권이 나옵니다. 지상권. 지상권의 등기사항이라서 목적과 범위는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것이고, 존속기간부터 6번까지, 도면번호까지는 있을 때만, 약정이 있을 때만 이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5호까지는.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규칙에 보시면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고요. 2번에 보시면 지상권의 설정 범위가 일부일 때는 첨부정보, 그것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라고 써있죠. 그 정도 한번 보시고요. 자, 지상권은요. 일단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지상권은 부동산의 전부에는 가능하죠. 일부에도 무엇하다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범위가. 그럼 일부의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뭐를 첨부를 해라? 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을 해야 돼요. 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면서 범위를 무엇 해야 된다? 거기다 표시를 딱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시험에 뭐가 나왔어요? 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되는데 대장을 제공한다라고 시험에 나왔었고요. 이렇게 부동산의 일부에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지상권을 토지 일부에 설정할 때는 분필 등기를 거쳐야만 한다? 안 되죠.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더라도 도면에다가 그 범위를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에 분필 등기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상권은 일부에 설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 지분에다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지상권은 지분에다 할 수 없냐면 지상권은 범위가 딱 명확해야 돼요. 근데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비율로 써 있기 때문에 지상권은 지분에는 허용되지 않고요.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농지가 가능하죠? 농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료는 지상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지료는 지상권의 목적이 되지 못하, 지상권의 어떠한 요소가 되지 못해요. 지료는. 그래서 지료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이겁니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많이 나와요? 필요적이다라고 많이 나옵니다. 무상으로도 가능하잖아. 자,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B가 타인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소유한다라든지 건물을 소유한다라든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용인물권을 우리는 무엇이란다? 지상권이다라고 하고 전부 가능하고 일부 가능하지만 지분에 안 되고 이중의 지상권 안 되고 농지는 가능하다. 전세권은 농지 안 되죠. 자, 이때
이때 이 A를 무엇이라고 한다? A를 지상권 설정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상권 설정자라 하고 B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B를 우리는 지상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지상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자가 권리자가 돼서 등기를 가서 하는 거죠. 등기를 가서 하는데 공동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공동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럼 가서 이제 신청서를 잡아서 써야죠. 그 신청서의 기록사항 중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 있고 임의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 있는데 반드시 기록할 것이 바로 뭐다? 목적과 범위더라 이겁니다. 목적과 범위더라 이겁니다. 목적을 명확하게 써줘야 돼요. 목적을 공작물을 소유할 것이냐, 수목을 소유할 것이냐, 건물을 소유할 것이냐 정확히 써줘야 돼요. 또 목적을 정확히 써줘야만 뭐가 결정이 되는 거야? 존속기간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민법에서 지상권의 존속기간에서 최단 기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거죠. 최단 5년, 15년, 몇 년이다? 30년이에요. 공작물은 몇 년일까요? 공작물은 5년이고 그 다음에 건물은 몇 년이다? 15년이고 물론 아주 견고한 건 30년이 될 수 있고요. 수목은 몇 년이다? 30년이에요. 그러나 최단 기간에 대한 것은 적용이 되어 있지만 최장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사항이 없어요. 따라서 지상권은 불확정 기간으로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존속기간하고 지료가 되겠죠. 지료. 그다음에 범위는요. 전부일 수도 있고 뭐도 있어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일부일 때 뭐를 첨부하자? 도면을 첨부해서 범위를 표시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검인 받을까요? 검인은 안 받죠? 근데 만약에 허가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지상권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지상권을 설정할 때 허가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지료를 주면 허가 대상, 지료를 주지 않으면 무상이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됐죠? 지상권은 얼마든지 C 앞으로 무엇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이전 등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상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형식 자체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때 지상권자가 무엇이 되고 의무자가 되고 양수인이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또한 이 지상권은 담보 제공이 가능하죠. 저당의 목적이 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형식은 부기등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상권은 이전할 수 있고 또 무엇도 가능하다. 담보 제공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막을 수 있어 없어요? 금지에 대한 특약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이겁니다. 전세권하고 달라요. 여기까지가 지상권입니다. 자, 지상권은 주로 이제 이 부분에서만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됐었죠. 자, 개요 읽어보시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전부에도 가능하고 일부에도 할 수 있지만 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는 권리이고 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의 지상권은 허용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마지막 줄은 뭐 공작물이 있고 수목이 있는데 이게 멸실이 된다고 해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기간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른쪽 신청 정보 목적과 범위더라. 이건 목적과 범위. 범위에서는 뭐를 보시면 돼요? 일부일 때는 지적 도면을 첨부를 해서 범위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임의적 신청 정보는 존속기간하고 무엇이다? 지료. 존속기간에서는 최단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거죠. 5년, 15년, 30년으로. 근데 최장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 지상권은 불확정 기간으로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니은 볼게요. 니은. 만약에 내가 수목을 소유하고 싶은데 기간을 20년으로 했어요. 자동 몇 년이야? 30년이 되는 거죠. 즉 니은에 보시면 법정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기록한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하더라도 법정 최단 기간까지죠. 법정 기간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그냥 수리해도 무방하다 이거죠. 됐죠? 그 다음에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최단 존속기간으로 한다. 여기 존속기간 써있죠. 목적을 쓰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치료와 지급 시기, 유상도 가능하고 무상도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특징. 지상권은 또 똑같은 내용 또 나오는 거죠. 지상권은 1필지 전부 또는 일부에도 가능하다. 일부일 때 도면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2번 지분 안 되고 3번 시험에 나왔었죠. 1필지 일부의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굳이 분필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범위를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4번을 읽어보시고요. 이제 4번은 형식적 확정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형식적 확정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후등기를 저지한다 해가지고 후등기 저지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출문제 28일 때 나왔던 문제 정답만 확인해 보면 4번에 뭐라고 쓰였어요?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범위가 일부일 때는 토지대장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는 거야? 도면을.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 우리가 29회까지 시험을 봤는데 지금 제가 칠판에 쓴 거 외에는 지상권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잘 보시면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민법에서 우리가 지상권을 공부할 때 처음 도입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민법에서는 이제 법정지상권이라든지 관습법상의 어떤 지상권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 이제 그 등기법에서는 부동산 등기에서는 일반적인 그냥 지상권에 대한 내용만 시험에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 자, 구분지상권은 지상권하고 약간 다릅니다. 한 5가지 정도의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 위에다가 지상에다가 여기다 뭐를 설치하겠다 우리가 고가도로를 설치하겠다 고가도로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아니면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터널을 만들어서 지하철을 만듭니다. 이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야? 구분지상권입니다. 됐죠? 자, 특징을 볼게요. 특징. 이 구분지상권은 일반적인 지상권과 달리 이중의 구분지상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범위만 중복되지 않으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지하철 2호선, 뭐 지하철 3호선, 9호선, 7호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상권과 달리 구분지상권은 수목 소유를 위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 만약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다 이거죠. 이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을 경우에는 이들의 뭐가 들어와야 돼요? 승낙서가 들어와줘야 됩니다. 이들의 승낙서가 들어와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면은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면은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 왜 구분지상권 할 때는 이 도면을 제공하지 않느냐 이거죠. 자, 도면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지적도면은 이렇게 평면적인 개념이죠. 2차원의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이 도면에 이 교량과 그죠? 고가도로와 이러한 지하철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 기록에다가 범위를 명확하게 우리가 표시를 할 뿐이지 도면에다가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도면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분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특정 계층, 어떠한 특정 계층을 소유하기 위한 특정 계층을 소유를 하기 위한 구분 지상권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정도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내용들이 쭉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335페이지에 구분지상권 개요.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로 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마지막 줄에 수목 소유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중에 구분지상권 가능하다라고 써 있어요. 자, 신청 정보의 내용에 보시면 건물이라든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목을 소유하는 것은 안 되더라 이겁니다. 구분지상권을 설정 듣기를 할 때는 지하 또는 지상의 상하의 범위를 설정 행위에서 정한 특약을 기록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지표 지상으로부터 몇 메다에서부터 몇 메다,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몇 메다에서부터 몇 메다, 이 범위를 딱 써줘야 돼요. 다음 페이지 첨부 정보에 보시면 1번에 뭐가 써 있어요? 도면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2번은 뭐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을 때는 그들의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권을 봅니다. 지역권. 자, 지역권. 지역권도 이제 요 근래 또 시험에 이제 출제되고 있는데,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두 필지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뭐라 그래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하고,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무엇이라고 한다? 요역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승역지 토지 소유자를 무엇으로 하고, 승역지 토지 소유자를 의무자로 하고, 요역지 토지 소유자를 무엇으로 해서 권리자로 해서 등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토지의 지상권자라든지 이 토지의 지상권자라든지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도 무엇이 될 수 있다? 의무자가 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뒤에 나오겠지만 이들이 지역권을 설정할 때는요, 부기등기로 갑니다. 부기등기로 실행이 된다 이겁니다. 됐죠? 자, 이제 지역권 봅니다. 지역권은 설정 행위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목적이 딱 법에, 민법에 딱 명문으로 딱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 소유의 전부 또는 일부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를 무엇이란다? 지역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특징의 1번 보시면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함으로써 지역권을 요역지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에 나오는 내용이죠. 공유자 중 1위는 자기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하고 있는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고,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나머지 다른 공유자들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이겁니다. 자, 범위를 봤을 때는 승역지는 전부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해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지만 요역지는 반드시 무엇이 된다? 전부여야 한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고요. 2번에 보시면 요역지는 1필지 전부에 대한 편익이어야 하고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된다는 것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지 개인 소유자를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여기에 또 하나의 승역지 토지가 있으면,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승역지 토지 소유자, 이렇게 승역지 C가 있으면 얘랑 인접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승역지 소유자가 여러 명이더라. 그러면 개별적으로 지역권에 등기를 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자, 지역권 등기를 할 때는 역시 목적과 범위예요.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은 목적과 범위다. 그래서 330페이지에 목적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범위가 나옵니다. 범위. 자, 범위는 자, 지역권 등기할 때 신청 정보에 반드시 써야 될 필요적 사항은 3가지가 있어요. 목적과 범위와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중요하죠. 요역지의 표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적은요, 이게 통행지역권이냐, 그 다음에 뭐 인수할 것이냐, 물을 끌어들일 거냐, 관망이냐를 명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범위는 승역지의 경우에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고요. 요역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부여야 한다 이겁니다. 이때 일부일 때는 뭐를 첨부를 해야 되냐면 도면을 표시를 해야 될 것이고, 요역지의 표시는 다 쓸 필요 없고요. 소재 지번만 씁니다.
요역지의 표시는 소재와 지번만 쓰더라 이겁니다. 지목 면적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임의적 신청 정보의 내용은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봅니다. 신청. 원칙은 공동이죠. 자, 승역지 토지 소유자를 의무자로 하고 요역지 토지사를 권리자로 해서 공동으로 한다. 그 다음에 2번 중요하죠. 토지의 소유자 외에 요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그 권리의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독립하여 지역권의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도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도 있지만 이들도 마찬가지로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4번의 내용은 나온 거고요. 3번 보시면 한 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 한 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때는 각각 소유자별로 지역권의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일괄적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각각. 그 다음에 4번에 승역지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로 하지만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어떻게 부기등기로 실행이 된다 이겁니다. 자, 실행을 보게 되면은 지역권의 등기는 여기다 하는 겁니다.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의 을구에다가 지역권의 등기를 하게 되면 요역지의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 요역지의 소유권이 D로 이전이 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런 거 없어요.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이 되는 겁니다. 별도의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아니죠. 시험에 나왔던 문제 최근에. 여기까지가 지역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이 나오죠.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권을 공부를 잘 해놓으면 전세권도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전세권이라고 딱 쓰면 여기에서 요것만 딱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그 다음에 지루회하고 비교되는 것이 바로 뭐야? 전세금이죠. 전세금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상권 대신에 뭐로 바꿔요? 여기를 전세권. 여기도 전세권으로 다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약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존속기간 지로 빠지고요. 목적이 여기서 빠지고 전세권의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전세금이죠. 전세금과 범위가 필요일계상이고 나머지 존속기간 기타적인 내용이 임의적 기록 사항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340페이지 개요 볼게요.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여 그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된 경로된 경우라도 토지의 별도의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고요. 한동 건물의 특정 일부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라도 건물 대지 전체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동일인 명의로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고 전세권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분에는 할 수 없다. 지분에는 할 수 없고요.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신청 정보. 필요적 신청 정보는 전세금과 범위입니다. 읽어보시고요. 범위에서는 뭐를 기억하셔야 돼? 일부도 가능하다. 일부도 가능하다. 근데 마지막에 답안에 보시면 일부일 때 도면을 첨부하는데 전세권의 범위가 특정 층의 전부인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건물이 이와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하나로 봤을 때는요. 3층이면 일부죠. 요 일부일 때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도면을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법이 좀 개정된 지 오래됐죠. 이게 특정층 전부라 하면은 도면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지분의 일부에는 설정이 불가능하며 농경지도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요. 이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임의적 신청 정보는 존속기간이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이제 10년을 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전세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1년으로 한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약사항, 기억만 기억하시면 돼요. 양도 금지라든지 담보 제공 금지의 특약이 있을 때는 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상권 같은 경우는 안 되지만 전세권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전세권 이전,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 양도 가능하죠. 그럼 전세권 등기가 전세권 이전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기 등기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것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 이 부분이 또 요즘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민법에서 우리가 배울 때 전세금 반환 채권은 누가 가져요? 전세권자가 갖는다 이거죠. 전세권자. 등기관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뭐를 기록한다? 양도액을 기록하는데 2번이 가장 잘 나와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존속기간 전에는,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원칙은 만료가 된 후에,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료 후에만 가능한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전세권의 변경 등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세권의 변경 등기는 권리의 변경 등기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 이렇게 해서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를 기억하라 그랬죠.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부기등기로 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고,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고, 말소 표시하고 말소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그죠?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전세권의 변경의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있을 때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로, 못하면 주등기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겨서 이제 344페이지에 임차권. 임차권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이라든지 중개사법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개요에 대한 내용하고 신청 정보의 내용만 보시면 돼요. 자, 개요에서 1번에 뭐다? 차임.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뭐를? 차임. 그래서 차임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죠.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으로 성립하는 채권 계약이에요.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함으로써 무엇할 수 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4번 읽어보시고, 신청 정보의 내용은 차임이 들어가죠. 차임이라든지 뭐 존속기간, 차임의 지급 시기,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차임만 필요적 기록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신청 정보 다음 페이지, 존속기간, 차임의 전금 및 지급 시기, 임차 보증금 이런 것들. 4번에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는 이를 기록합니다. 물론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고 해서 이전을 못하는 것은 아니죠. 이전은 가능해요. 그러나 임대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 임차권 이전 또는 임차물의 전대 등을 신청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됩니다. 오른쪽 임차권 이전, 당연히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하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간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4번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명령에 의한 임차권의 기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 나와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겠죠. 근데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된 후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에 임차인은 그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 법원에서 이거를 이제 확인이 되면
임차권 등기를 무엇한다? 촉탁하는 거죠. 지난번에 배웠던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해서 이 임차권을 촉탁을 했더니 이 부동산이 무슨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미등기 부동산이면 직권에 의해서 등기를,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들이 쭉 써져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4번에 보시면, 6번에 보시면은요. 임차권의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경로가 되면, 즉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가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즉 임차권 이전이라든지 전대 같은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 정도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제3절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서 저당권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